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미국 오면서 물이 하나서 어디였다? 이유도 안 아팠어 아까. 오늘은 미국에서 응급실 간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미국 오면서 생각했던 게 절대 응급실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1년 만에 이렇게 갈 줄이야. 제가 응급실을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뭐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응급실에 정말 위급한 상황 때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응급실을 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실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제발 응급실만 피하자 그랬었는데 지난주에 응급실을 불가피하게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인이가 팔이 부러졌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놀이터,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한 6명이랑 같이 가서 놀았나 봐요. 미끄럼틀 타고 막 친구들이랑 엄청 신나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엄마들이 이렇게 놀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도여서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 간 놀이터지만 특별히 더 위험하거나 특별히 뭐 더 크거나 이런 놀이터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인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 위에 미끄럼틀 올라가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 했는데 금방 사이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다인이가 이렇게 손을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인아 손 흔들어봐 이랬어요. 팔을 이렇게 뻗었는데 팔이 약간 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팔이 헐렁헐렁한 느낌. 그러면서 아프다고 우는 거죠. 그래서 순간 큰일 났다. 이거는 그냥 다친 게 아니라 이건 좀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막 어떡해 이러고 이제 얘를 앉혔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친구들 엄마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진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맞아 병원도 찾아주시고, 뭐 병원에 가면 된다 이렇게 진정시켜 주셔서 저도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빨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연락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냥 모르는 미국 아빠가 있었는데 그 아빠가 차에서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꺼내 오시더니 그 안에 막 이렇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스팩을 하나 꺼내 주셔서 다행히 팔에 이렇게 대주셨어요. 이제 엄마들이랑 그 아저씨랑 이제 어디로 가라, 엑스레이가 있는 어전케어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근처 한 10분 거리에 있는 어전케어를 이제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로 가기로 했죠. 어머님들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차에 태우고 다혜리도 차에 태우고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제가 혼자 있었더라면 진짜 우왕좌왕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병원 시스템은 거의 다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무슨 소아과를 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정형외과를 가려고 하면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약을 하지 못했으면 이제 워크인이 되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 워크인이 되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어전 케어예요. 그래서 그 어전 케어는 이제 응급실보다는 그 한 단계 아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급박하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뭐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뭐 열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거나 급박할 때 가는 거예요. 다니가 2번째 깁스란 말이에요. 발 깁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계속 몸을 떨고 막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물론 더 어렸을 때긴 하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으면 막 계속 못 참게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제 팔꿈치 부분이 약간 빠져나온 것 같아서 이게 탈골인 것 같다, 부러지진 않고 탈골인 것 같으니까 한번 응급실 대신 어전케어를 먼저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고 어전케어는 75불을 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75불을 내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거기서 107번으로 불러주시면은 가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보니까 골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팔꿈치는 부러졌냐 그랬더니 팔꿈치를 부러진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자리에서 나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큰 병원의 의사선생님, 정형외과 의사선생님한테 의뢰한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서 보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많지 않고 반깁스를 해주는 것밖에 없다. 반깁스 한 채로 응급실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인이를 태운 다음에 응급실을 갔죠.
제가 뼈 부러지는 거에 되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팔이 이렇게 휘었었거든요. 왜냐면은 팔 뼈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완전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어긋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응급실을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앞에서 그냥 뚝 맞춰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뼈 부러진 거에 대해서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다치면은 제가 막 이거 뼈가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 휜 걸 봤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 조금만 움직여도 그걸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갈 것 같다. 자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남편이 다인이를 옮기려고 할 때마다 다인이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남편은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다쳤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인이가 그때부터는 아빠가 앉지 말고 무조건 엄마가 안으라고. 다혜리는 갑자기 열이 높아져가지고 얘도 막 이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다인이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고 남편이 다혜리를 데리고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또 다인이가 저랑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지금 많이 불안할 테니까 내가 같이 있어야겠다 해서 저도 큰 용기를 내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이 없어 보였어요. 그 웨이팅 공간에. 그래서 이제 금방 되려나 했는데 미국 응급실은 진짜 오래 걸린대요.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인이는 이제 거기 앞에 뭐 디즈니 주니어 계속 보고는 있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막 겁나고 불안하고 하니까 엄마 언제가 계속 막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간호사한테 나 몇 번 기다려야 되냐, 앞에 3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 더 기다린 것 같아요. 다이아기 잘하고 있어. 끝내면 엄마 물 줄게. 이건 너무 많아. 목마르지? 근데 지금 먹으면 안 된대. 한 8시 반쯤에 치료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총 간호사가 오더라고요.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이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거다 하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고 나서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갈 때마다 그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거의 20분,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30분 후쯤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인이 팔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어전케어에서 찍었던 그 엑스레이가 바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봤더니 뼈 하나가 부러졌고 하나는 그 팔꿈치가 탈골이 되면서 이 팔이 부러진 것 같다. 일단 수면 마취를 시킨 다음에 뼈를 맞추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긋난 것도 좀 맞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0분 후에 또 간호사들이 와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하려면 핏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인이가 이제 주사를 맞는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막 울었어요. 그래서 막 이 핏줄을 막 잡고 있는데 얘가 너무 막 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찔렀는데 이게 약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울지 말고 숨을 크게 쉬어야 된다. 얘가 막 울면 이 핏줄이 퍼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거나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다인이한테 설명을 했더니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그 말에 울지 않고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꼭꼭 참는 거예요. 그렇게 주사를 맞고 또 한 20-30분을 기다려서 이제 그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safe and no pain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면서 수면 마취를 할 건데 20분 잘 거다. 20분 자는 동안 이제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뼈를 맞춰주실 거다 이렇게 하시고 나가셨어요. 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여주시더라고요. 맥박이랑 혈압 같은 게 다 화면에 나왔어요. 그 한 20-30분 후에 모든 의사들이 다 모였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총 간호사 1명, 마취과 의사 선생님, 마취과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간호사 이렇게 5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다인이가 잠들면 이제 엄마는 나가서 기다리면 된다. 처음에 투명한 약을 조금 넣더라고요. 그래서 다인이를 불러보래요. 그래서 다인아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 약이 잘 들 거고 잘 일어날 거다.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이거를 하루에 수십 번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 그러고 나서 하얀 색깔 약을 집어넣을 건데 이제 이거는 1분 안에 잠든다 하고 딱 넣자마자 다인이가 이렇게 눈을 반쯤 감는 거예요. 이제 저를 그 웨이팅 공간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웨이팅 공간이 치료실 바로 옆인 거예요. 그때가 한 10시 38분쯤이었는데 10시 50분에서 11시쯤에 끝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다인이 소리인가?
이랬는데 어떤 갓난아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갓난아기 소리구나 했는데 또 다인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그때 떠오른 게 아, 수면 마취는 의식을 잃는 게 아니라 정신은 있는 거예요. 근데 망각시키는 거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수면 마취를 찾아봤어요. 그 수면 내시경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의식이 어느 정도는 있는, 그래서 아, 저게 다인이 목소리구나 막 그러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걱정이 됐던 거는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팔꿈치를 맞추면서 근육이 건드려지거나 신경이 건드려지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제발 수술만을 안 하길 엄청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20분 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아, 다인이 너무 잘 됐고 지금 깨고 있다. She's smiling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깨고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해서 갔더니 다인이가 이제 반쯤 깨 있었어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뼈는 다 잘 맞췄고 깁스까지 했습니다. 수술할 필요는 없고 그럼 6주 동안 깁스를 하고 있으면 된다.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고 바로 오면 되는데 다인이가 마취해서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인아 불렀는데 다인이가 막 거의 혀가 굴러가요. 거의 진짜 취한 사람처럼 엄마 너무 어지러워, 너무너무 어지러워,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막 이러면서 이 엄마 놀이고 있어 어이없다. 그래? 자고 일어나서 어이없다. 잘했어? 나 아직 이 핑크 지수한 거 하나도 못 봤어. 그래. 응. 아마 딱 말대오네. 그치. 응. 하나도 안 아팠어. 그래? 응. 다행이다, 그치? 응. 이유도 안 아팠어. 아까 아팠는데. 응. 앞말 말대오네. 그치? 이거 지아이만 안 아프네. 응. 그렇게 한 30분 동안 깨기를 기다렸어요. 30분 후에 좀 이제 말도 제대로 잘 돌아오고 어지러운 것도 좀 덜해졌어요. 한 30분 좀 지나니까 간호사가 그 팝시클이라고 그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걸 먹고 수면마취 부작용 때문에 토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보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다인이가 그 팝시클이 맛이 약간 이상했는지 안 먹겠대요. 그러면은 애플 주스를 갖다 주겠다 이래서 애플 주스를 갖다 주셨어요. 주스를 먹었는데 한 3모금 마셨나? 근데도 이제 괜찮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또 20분을 기다렸어요. 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20분을 기다렸는데 간호사가 와서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안내사항 말씀해 주시고 끝났어요. 한 5시쯤에 어전 케어를 갔는데 끝난 게 거의 12시. 집에 거의 12시 반에 도착한 것 같아요. 다행히. 난 졸려. 너무 졸려? 와, 그래도 한 10숟가락만 먹고 잘까? 못하는지 아프면 나한테 물어봐. 누나한테 얘기해봐. 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럴게. 그치? 다리가 누나 도와줄 거야? 응. 고마워. 누나 봐봐, 왼손으로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도 먹어봐 누나. 못 먹을 거야. 그래도 좀 나오면 이쪽으로도 할 수 있을걸? 네모 그렸어? 봐봐. 응. 하수는 똑바로도 그릴 수 있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지. 응. 연습하면. 응. 근데 이 사다리로 응. 끝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한번 해봐. 근데 얘 차면 좀 위험하지. 왠지 우와 잘한다. 그치? 할 수 있겠지. 봐봐. 우와. 이거 무슨 그래 잘 수 있지. 바닥을 들지? 잘하네. 그래서 다인이 치료는 아주 잘 됐고 그리고 다인이가 엄청 힘들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리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약간 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통깁스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반깁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선 색깔을 고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당연히 핑크색을 골랐어요. 그냥 깁스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슬링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주게. 근데 그 슬링을 절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핑크색이 안 보인다고 슬링을 안 하겠대요. 그런데도 그냥 편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가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는
바로 그때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한 3주에서 한 달 후에 그 빌이 날라온대요. 여기서는 응급실도 흥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학생이라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제 인컴을 보고 좀 깎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이렇게 자선단체에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자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최대 10만 불까지 보상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문제는 1년에 60만 원 이상 우리가 보상을 받았으면 그 내년에는 더 이상 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6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죠. 왜냐면 수면 마취만 해도 거의 한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어정케어에서 한번 찍고 그리고 응급실 가서 계속 맞추면서 그 엑스레이 찍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함일 거 아니에요. 깁스했고 뭐 주사 맞았고 막 이런 거 다 하면 진짜 적어도 5,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제 재갱신을 하지 않을 걸 예상하고 한번 청구를 해볼 거예요. 근데 뭐 후기를 찾아보니까 거의 다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응급차 탄 거 빼고는 거의 다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로 끝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또 생각났는데, 다혜가 그때 아팠을 때 애가 너무 아파하니까 진정되게 하는 말로 다혜 대신 엄마가 아팠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지? 조금만 참아.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좀 기억에 남았나 봐요. 이제 주사 맞고 나서 막 이제 얘가 너무 막 울면서 엄마가 나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어. 나 대신 엄마가 아팠으면 좋겠어 하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으면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